안녕하세요. 친절한 벤다스입니다. 오늘은 캡컷 PC를 이용해서 썸네일 만들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보통 썸네일을 만들 때 편집을 끝내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이미지를 꾸밀 수 있는 앱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오늘은 캡컷 PC에서 영상도 편집을 하고 또 썸네일까지 만드실 수 있도록 한 번에 다양한 썸네일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썸네일 만들기는요, 두 가지 버전으로 알려드릴 겁니다. 첫 번째는요, 영상이나 이미지를 불러와서 우리가 테두리가 있는 썸네일을 한번 만들어 볼 거고요. 두 번째는요, 세 컷이나 네 컷으로 이미지를 분할해서 요즘 썸네일이 많이 보이고 있잖아요. 그걸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썸네일을 만들기 위한 이미지로 캡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캡컷 PC에서도 이렇게 이미지 형태로 캡처하는 기능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약간 설정을 해줘야 합니다. 그 부분까지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캡컷 PC를 이용해서 썸네일 만들기 첫 번째, 영상이나 이미지를 불러와서 테두리 있는 썸네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영상이나 이미지 주변으로 해서 테두리 넣는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렵지 않으니까요.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상단에 미디어를 눌러주시고요. 가져오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썸네일로 만들고 싶은 영상이나 이미지를 불러오시면 됩니다. 저는 고양이를 이미 불러왔기 때문에 고양이를 한번 추가시켜 볼게요. 여기 고양이를 트랙에 추가를 눌러서 PC 타임라인에 올려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재생 헤드선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썸네일로 사용하고 싶은 부분 있으시죠? 그 부분에 재생 헤드선을 탁 두시고 앞에 부분은 굳이 필요가 없으니까 앞부분은 여기 클립 이 부분을 잡고 이쪽으로 이동을 해서 필요하지 않은 부분, 영상 부분은 지워주도록 할게요. 자, 앞에 부분을 잡고 이렇게 쭉 당기면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사라졌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이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생 헤드선이 움직이지 않도록 잘 유지시켜 두시고요. 자, 여기에서 테두리를 넣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일단 영상을 미리 보기 화면에서 보시면 양쪽에 점점점점 모서리가 보이실 거예요. 여기 이렇게 모서리들이 각각 보이실 겁니다. 이 모서리들을 잡고서는 이렇게 안쪽으로 또는 바깥쪽으로 해서 확대 축소를 할 수가 있어요. 미리 보기 화면에서 영상의 크기를 이렇게 좀 축소를 시켜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 주변은 지금 다 검은색 배경으로 되어 있고요. 이 배경에 다른 색상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영상이 클릭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왼쪽 메뉴 중 동영상의 기본 메뉴 중에서 아래로 쭉 이렇게 마우스 휠을 내려보시면 캔버스라고 보이실 거예요. 캔버스. 이 부분을 만약에 비활성화가 되어 있다 하실 경우에는 이렇게 활성화를 눌러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 캔버스가 없음 상태인데요. 옆에 꺽쇠를 눌러서 색상 부분으로 이동을 할게요. 그러면 캔버스에 넣을 수 있는 다양한 색상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상을 선택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테두리가 만들어집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자, 이렇게 테두리를 넣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미지 크기도 이렇게 미리 보기 화면에서 잡아서 조금 조절을 하실 수도 있고요. 여기에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글자 넣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왼쪽 상단에 우리 텍스트로 이동을 하고요. 그리고 기본 텍스트 플러스를 눌러주세요. 그럼 트랙의 추가 부분이 제가 재생 헤드선 놓았던 그 지점에 추가가 된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 기본 텍스트 부분을 이렇게 지워주시고 여기에 넣고 싶은 썸네일 문구를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글자를 입력을 했고요. 미리 보기 화면에서 글자의 위치도 이렇게 이동을 해주시고 자, 텍스트를 입력하고 나서 글꼴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업적은 내가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폰트가 이렇게 설정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저는 가나 초콜릿을 좋아해서 이 가나 초콜릿 폰트 글꼴을 이용해서 여기 배치를 시킬게요. 자, 폰트를 바꾸고 난 다음에 원하는 스타일로 변경을 해주시면 돼요. 뭐 글자 색상을 다른 색으로 하고 싶다 하실 경우에는 여기 색상 부분을 눌러서 이렇게
원하는 색상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테두리를 만드는 작업을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테두리도 조금 귀여운 테두리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앞에서 했던 거는 단색 테두리를 넣어 봤다면 이번에는 이렇게 귀여운 스티커 형태의 액자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요. 같이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영상을 하나 또 가지고 왔고요. 이 영상에서 내가 하고 싶은 장면에 재생 헤드선을 탁 놔주시고 왼쪽 상단에 스티커를 가주시면은 왼쪽에 다양한 스티커 종류들 이렇게 쭉 보이시는데요. 여기에서 우리는 프레임 부분으로 이동을 해볼게요. 프레임이라고 있습니다. 이 프레임을 눌러서 직사각형 모양의 프레임을 찾아주셔야 여기 테두리에 알맞게 크기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직사각형 모양들이 보이실 거예요. 그걸 찾아서 넣어주시면 되고요. 저는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이거를 사용하고 싶다고 하시면 당연히 트랙의 추가를 탁 눌러서 이렇게 넣고 싶은 부분에 재생 헤드선을 두고 이렇게 한번 넣어봤습니다. 조금 더 귀여운 느낌이 들죠? 여기에 여러분들이 또 넣고 싶은 글자가 있으시다고 한다면 이렇게 글자를 넣고 위치를 잡아서 마무리를 하면 되겠죠. 자, 첫 번째로 해봤던 건 테두리 넣기였어요. 기본 단색 배경의 테두리, 그리고 스티커를 활용해서 귀여운 느낌의 액자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썸네일 만들기 두 번째, 이미지 분할하는 썸네일 만들기입니다. 자, 요즘에 여행이나 아니면 브이로그를 보시게 되면은 이미지, 사진이 3컷, 4컷 뭐 이렇게 분할이 되어서 나와 있는 썸네일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캡컷 PC에서도 간단하게 이미지를 이렇게 분할을 해서 썸네일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미리 보기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미지를 하나, 둘, 3장을 넣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중요한 거는요, 3장의 크기가 거의 동일하게 되어 있으면 훨씬 더 예쁘고 깔끔하다는 거고요. 어렵지 않으니까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 상단의 미디어에서 가져오기를 통해서 내가 넣고 싶은 3장의 이미지를 선택해서 불러와 주시면 됩니다. 저는 미리 준비가 되어 있어서요. 여기 트랙의 추가 부분을 하나 누르고요. 또 다른 거를 트랙의 추가, 그리고 여기도 트랙의 추가 해서 총 3장의 이미지를 불러왔습니다. 제각각이죠. 이렇게 각각 보다 보면은 이렇게 각각 3장의 이렇게 이미지들을 올라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크기가 조금 다른 이 사진들을 동일한 크기로 만들어서 가지런히 배치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린 자르기 기능을 이용해서 깔끔하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일단 맨 아래쪽에 있는 하단에 있는 사진을 먼저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트랙에 사진을 이렇게 추가를 하는데 이 사진들이 이렇게 옆으로 배치가 되실 수도 있어요. 트랙에 추가를 했을 때. 그럴 때는 어렵지 않아요. 그냥 맨 밑에 사진 하나 두시고 그 위로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해서 레이어 층층층 쌓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맨 밑에 있는 이미지를 마우스로 클릭을 하시고요. 왼쪽에 보시면은 자르기라고 보이실 거예요. 이 자르기를 통해서 우리는 크기를 동일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르기를 눌러주시고요. 자르기 비율 옆에 지금 자유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자유 부분에 꺽쇠를 눌러서 9대 16으로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마우스를 이용해서 내가 넣고 싶은 위치를 이렇게 탁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지금 사진 한 장이 지금 크기가 동일하게 9대 16 사이즈로 잘라진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에 있는 사진을 탁 눌러주세요. 자, 두 번째 사진 누르시고 왼쪽에 있는 자르기 버튼 다시 누르신 다음에 자르기 비율에 크기를 9대 16 동일하게 맞춰 볼게요. 그리고 보여지고 싶은 위치를 또 이렇게 이동을 해주신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세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사진입니다. 세 번째 사진은 조금 이렇게 옆으로 긴 사진인데요. 이 사진도 왼쪽에 있는 타임라인 왼쪽에 자르기 버튼을 이용해서 크기를 9대 16으로 맞춰주시고 위치를 잡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확인 버튼. 자, 그러면 지금 각각 3장의 사진들이 이렇게 크기가 맞춰진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배치를 해주시면 돼요. 가운데로 놓을 사진이 어떤 건지 확인해서 이렇게 서로 이동을 하면서 배치를 시켜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의 틈이 살짝 보이는 것 같아요. 자, 이 틈을 좀 확인하기 위해서는 제가 맨 밑에 있는 사진을 클릭하고 캔버스의 색상을 통해서 한번 빈 여백을 이렇게 체크하는 게 좋아요. 뒤에 배경색이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검은색일 경우에 내가 지금 여백이 있는 건지 잘 맞춰진 건지가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 캔버스를 활성화시켜서 이렇게 보기 좋게 색상을 넣어서 조금 더 뚜렷하게 경계를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이렇게 약간 크기들이 좀 부족한 게 있잖아요. 제가 3컷의 이미지를 해보니까 이미지 하나하나의 확대 크기를 105%로 하면은 알맞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확대 부분을 각각 105로 바꿔봐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사진도 클릭하고 105로 맞추고 여기 등산에 있는 메뉴에 있는 사진도 클릭해서 105로 이 확대 크기를 지금 105로 제가 맞춘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조금씩 이동을 해주시면은 사진에 빈 여백 없이 잘 채워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3컷의 이미지를 알맞게 넣어봤고요. 자, 이 3컷의 이미지 위에 이제 글자도 넣어주시면 되겠죠? 왼쪽 상단에 텍스트를 누르고 기본 텍스트를 누른 다음에 여러분들이 넣고 싶은 텍스트를 넣으시면 되는데, 자, 지금 잘 보시면 앞에 기본 텍스트와 앞 글자가 가려졌죠? 이거는 레이어 쪽으로 가보시면 지금 사진 밑으로 글자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가려지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이 기본 텍스트를 사진의 맨 위로 배치시켜 주시면 다 보일 수 있습니다. 자, 기본 텍스트를 이렇게 올려서 맨 위로 올려볼게요. 자, 그럼 글자가 다 보이죠? 자, 기본 텍스트 부분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텍스트로 바꿔보시면 됩니다. 저는 여행 브이로그 했고요. 폰트 바꾸고 폰트를 저는 갈매글이라는 폰트로 바꿔봤고요. 이 폰트에서 글로우 기능을 넣어주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글로우에서 채도는 살짝 26 정도로 하고요. 꼭 그림자도 넣어주시면 괜찮아요. 그림자 검은 색깔로 흐림은 조금 없이, 그럼 조금 더 여행 브이로그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잘 보이죠? 를 위치로 배치시키고 여기까지만 해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3컷 썸네일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 보여드렸던 이 썸네일과는 살짝 느낌이 다르죠? 어떤 부분이 다를까요? 네, 맞습니다. 색감이 다릅니다. 원래 이 3컷 이미지도요, 원본은 이거예요. 원본은 이렇게 조금 색감들이 다 다른데 제가 필터를 통일화를 시켜서 이렇게 3개의 이미지가 좀 뭔가 하나의 사진 느낌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제각각인 이미지 위에 동일한 필터를 올려서 완성도를 더 높여보도록 할게요. 왼쪽에 필터라고 보일 거예요. 필터에서 아무래도 자연이 좀 많고 하다 보니 필터의 자연 부분을 눌러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한번 선택을 해보세요. 하나씩 눌러보시면서 내가 원하는 색감이 나올 때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제스민이 조금 괜찮은 것 같네요. 제스민을 플러스해서 트랙에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제스민 만들었고 이 상태로 지금 3컷 이미지의 썸네일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4컷 썸네일은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자, 4컷 썸네일은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앞에 거와 동일한 방법인데 각각 이미지 사진들을요 9대 16이 아니라 16대 9 사이즈로 맞춰주는 거예요. 빠르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저는 하나, 둘, 셋, 4개 이 4개의 사진을 다 각각 불러왔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 둘, 셋, 4개의 사진 이렇게 보이시죠? 자, 그러면 똑같이 3컷이랑 동일한 방법이에요. 맨 밑에 있는 사진을 클릭하고요. 타임라인 왼쪽에 자르기 버튼을 누르고 자르기 비율을 9대 16이 아니라 16대 9로 바꿔주시고 위치를 잡은 다음 확인. 자, 이 작업을 나머지 모든 사진들에도 동일하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썸네일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한 화면에 4컷의 이미지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각각 사진을 50%로 축소를 시켜주세요. 맨 밑에 있는 사진을 잡고 여기 확대 크기 부분을 50%로 여러분들이 다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이미지들이 50%의 크기로 축소가 돼서 알맞은 크기로 썸네일 이미지들이 바뀐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 4컷에서 저는 또 동일하게 필터를 넣어준 거예요. 필터 효과는요, 모든 사진 위에, 맨 위에 적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왼쪽 상단 필터로 가서 자연 부분에서 넣고 싶은 필터를 하나씩 이렇게 눌러서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꼭 자연이 아니어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다른 스타일이 있으시면 그 스타일로 적용을 해도 돼요. 저는 바비 스타일도 해볼까요? 바비도 조금 뭔가 특색 있네요. 바비를 한번 해볼게요. 강도 조절을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4컷의 썸네일도 다 만들어 봤는데요. 자, 모든 썸네일을 다 만들고 난 다음에 이거를 이제 이미지로 만들어서 우리가 유튜브에 미리 보기 이미지에 넣을 수가 있죠. 사진 이미지로 만들어야 되는데 어디를 눌러도 사진 이미지로 만들 수 있는 게 없어요. 자, 우리가 이거는 설정이 좀 필요한데요. 오른쪽 상단에 가보시면 숏컷이라는 메뉴가 보이실 거예요. 내보내기 옆에 숏컷이라는 메뉴가 보이고요. 이 숏컷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숏컷을 누른 다음에 기본이라고 보이십니다. 여기 기본이라는 메뉴로 들어가 주세요. 기본을 누르면 여기 스틸 프레임 내보내기라고 있어요. 그래서 스틸 프레임 내보내기를 이용할 건데 누를 수 있는 버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스틸 프레임 내보내기는 이렇게 다른 내보내기들처럼 단축키를 만들어 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스틸 프레임 내보내기를 옆으로 이렇게 마우스를 올려두시면요. 여기 숏컷을 수정하려면 클릭하세요라고 있죠. 단축키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 부분을 마우스로 클릭, 그러면 이렇게 파란색 박스가 생기죠. 여기에 여러분들이 키보드를 넣어 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컨트롤 S 해볼까요? 그리고 나서 저장을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컨트롤 S를 눌러볼까요? 컨트롤 S를 누르니까 재생 헤드선 있는 부분에 이미지를 이렇게 프레임처럼 하나의 이미지를 만들어 줬고요. 여기에 이름 부분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썸네일 이름을 만들어 주시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내보내기 눌러볼게요. 그럼 스틸 프레임 내보내기 완료라고 나오고요. 이렇게 이미지 사진으로 깔끔하게 만들어진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캡컷 PC를 이용해서 테두리 있는 썸네일과 3컷, 4컷 이미지 분할이 되어 있는 썸네일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추가로 밝기 조절이나 이제 필터를 통해서 썸네일 이미지를 조금 더 선명하고 깨끗하게 만들어 보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알찬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